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족, 사랑, 친구, 직업, 꿈, 행복, 돈, 명예, 건강.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 있는가? 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복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등등.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인생을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고 타인에게 관심이 더 많다. 자신이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수 있다. 자신 관찰, 타인 관찰. 사회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관찰하고 기록하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집단 속에서 가족, 학교, 회사, 친목회, 동호회, 동창회 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불편한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받는가? 친구들 모임에서 특정 친구가 나온다면 그 자리를 나가지 않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와 그냥 친구의 차이점, 직장 동료 등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찾아보고 보통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전문 용어로 끼리끼리 논다라는 표현을 한다. 자신과 닮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관찰하기가 힘들다면 내가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는 것도 좋다. 그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다.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점이 있을까? 관찰해보고 기록해보자. 좋은 점을 찾기 힘들다면 싫은 점을 찾아보자. 싫은 점을 찾기 힘들다면 좋은 점을 찾으면 된다. 어차피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 또한 반대로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아닌 혼자서도 행동을 해보자. 나 혼자 영화 보기, 밥 먹기, 여행하기, 혼자 살아보기 등등. 집단 속에서의 나와 나 혼자 행동할 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사회 속에서의 나는 어떤 가면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양한 상황과 과정을 통해서 느껴보자.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어렵다면 타인을 먼저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자. 주변에 관찰할 사람이 없다면 나는 솔로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들의 행동을 보고 느낀 점을 글로 적어보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댓글과 비교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관찰해보면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보는 연습을 하자. 나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루틴이 있다면 나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나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나는 어떤 형인가?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반복되는 선택, 일관된 행동과 선택, 반복되는 문제점 등등. 반복해서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왜 같은 선택만 하는가? 나는 왜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가? 하나하나 자신의 행동을 기록해 보면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해보자. 체험이란 자신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운동, 취미생활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자. 자신이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알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자.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사무직, 현장직, 생산직, 영업직, 서비스업 등등.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골고루 해보자. 보통 우리는 했던 일이 편하기 때문에 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되지만 단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것저것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보자. 또한 내가 어린 시절 짝사랑했던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좋아하는 이성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연애도 많이 해보자. 내가 외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내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연애가 어렵다면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기록해보자. 자신이 흥미있는 주제의 책 읽기. 동영상의 주제처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관심이 생긴다면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 또는 관심이나 흥미가 가는 주제의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문장을 메모해서 해석하자.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기억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재해석해야 하고 내가 이 문장에서 공감하고 끌리게 했던 원초적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한다. 책을 평소에 읽지 않아서 한 권 모두 읽는 게 부담이 된다면 목차에서 소제목을 보고 흥미가 될 만한 에피소드만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자. 일기 쓰기.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해서 일기를 써보자. 쓸데없이 옛날 방학 숙제할 때처럼 매일매일 쓰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특별히 느꼈던 감정이나 인상 깊었던 일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사실, 과정, 느낌, 감정, 향기, 시간 등 다시 읽으면 그 장면이 떠오를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보자. 그리고 추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내용을 읽어본다면 제3자의 입장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속상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때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고 마음적으로 위로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타인의 성격을 알아내기 위해 오래전에는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4가지로 나누었다. 혈액형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혈액형으로 성격을 나누는 건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혈액형의 성향이 무조건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각 혈액형 타입을 별개로 그 혈액형별 속에서 나오는 특징들은 분명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요즘 MBTI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맹신할 수 없지만 이것 또한 각 타입과는 별개로 1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타인의 행동 및 성격을 파악하고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형의 4가지와 MBTI의 16가지 타입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특징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명확한 문장이나 명제로 딱 짚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고 이런 결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느낌의 사람이구나 정도는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과거 어렸을 때 썼던 일기장, 옛 사진과 추억, 좋았던 기억과 안 좋았던 기억 등을 상기시켜 보기도 하고 어렸을 때 무엇을 좋아했는지 이러한 사소한 정보 하나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명확히는 알려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찾을 수 있는 실마리와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를 가장 오랫동안 같이 지내오고 지켜보았던 사람 가족들이지 않을까 싶다. 나의 장점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단점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단점을 스스럼 없이 말해주고 잔소리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자. 죽기 직전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죽는 경우도 많다. 어쩌면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한다는 것이 무서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알아간다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고 나 자신을 완벽하게는 알지는 못해도 나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이다. 출발점과 가속도가 다르며 나에 대한 데이터가 풍족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나 선택에 있어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하기가 수월해진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삶의 질을 더 높일 수도 있고 자신의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설계, 중요한 선택 결정에 있어서도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아량이 넓어지며 전체적으로 인생을 좀 더 수월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앞으로의 인생 설계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 목적지를 위한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하루아침에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하나 천천히 조금씩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찾기를 바란다. 사소한 정보 하나부터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장르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기록하고 메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설명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천히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꾸준히 갖는다면 시간이 흘러 점점 정보가 증가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나를 알게 되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또한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패턴과 행동은 거의 같다. 하루하루 바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알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나를 알아간다면 진로 선택, 배우자 선택 등등 많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덜 후회하면서 선택할 수 있다. 모든 문제와 답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정보를 많이 캐면 캘수록 알면 알수록 좀 더 인생을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특징과의 연관성, 개연성을 찾을 수도 있다. 자신을 다양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 노출시키고 시도하고 도전해서 경험하고 실험하며 관찰하자.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 과정과 느끼는 점을 기록하지 않으면 지워지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도록 메모하고 기록하자.